자, 이번 소식은 윤정혜 기자와 함께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정의 칼날 갈수록 지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압수수색이 한 대기업에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포스코 사태, 이 책임에 안철수 의원까지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자, MB 자원외교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고 포스코, 일반 기업들 다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그야말로 사정 태풍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연일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한국석유공사도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관련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예. 수익률이 높지 않은, 또 수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당시도 그렇게 예상이 됐던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밭을 보시면요.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러시아 광구 탐사 사업에 무려 3천억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철수하고 말았죠. 혈세를 3천억 원이나 투자했다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3천억 원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렇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걸 몰고 나갈 만큼 예. 무슨 뇌물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불법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경남기업은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와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여기 대주주가 성완종 전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성완종 회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완종 회장 어떤 사람인지 좀 같이 보시면요. 경남기업의 현재 대주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굉장히 정치권 마당발로 유명합니다. 이제 유명해서요. MB정부 때는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관도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에서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성 회장이 정치권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의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두화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그래픽에서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으로 이제 성완종 회장이 참여를 했었고 이 공사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인사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일 텐데 공사 사장도 이제 아마 정부에서 임명을 했을 테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친분이 두터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한 사업도 이렇게 유착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핵심 멤버들은 인수위원이지 인수자문위원은 그냥 명함을 주는 것뿐이거든요. 실제 일에 관여를 하거나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성완종 전 의원은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500명 이상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통령 지역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어떤 일을 수행해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이런 정도 핵심 멤버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유착 관계는 오히려 성완종 전 의원이 오랫동안 정치권에 관여를 해와서 계속 정치권 관련 인사들을 많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나온 프로필 말고도 사실 그 17대인가 그때도 비례대표 입원을 모 정당에서 비례대표 입원을 받았지만 실제 비례대표 의원이 되진 못했죠.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니까 워낙 인맥이 넓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성진지오텍이라고 포스코에서 인수한 기업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부채 비율이 1600%나 되는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포스코에서 무려 1590억이나 주고 그걸 샀단 말이에요. 네. 자, 그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많은데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었죠. 맞습니다. 네. 당시 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게 인수를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무리수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 성진지오텍을 1592억 원에 인수를 했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이 적자는 늘어나기만 합니다. 과거의 적자가 줄질 않고 지금 3배 가까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605억 원까지 지금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 포스코에서는 4,900억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정말 무리수였다. 이때 당시 논란이 맞았었다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지금 부실 경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안철수 의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 기업을 인수하는데 찬성했다. 맞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은 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회에 참여해도
부실이 저렇게 많고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인데 무려 4,900억이나 지원을 하는 안 찬성하기가 어려울 텐데 안철수 의원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시 이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에 바로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사회 의장이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데 찬성 의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당시로서는 성진지오텍이 얼마나 부실한 기업인지 그리고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자, 심기선 대기자. 그렇다면은 이분 경제 전문가라서 지금 이 포스코 의장, 이사회 의장까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부실 기업인지 몰랐다. 이거는 무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꼼꼼히 보질 않았다는 건가요? 뭡니까, 이거는? 둘 다 다겠죠, 뭐. 아, 둘 다 답니까? 왜냐면 의사회 의장이라는 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사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것이 이사회고, 그 다음에 그 이사회의 결정 안건이라든가 올릴 안건,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은 이사회 의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사에 있어서의 국회의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 국회의장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보통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야당에서 나온 거예요. 비상근 이사. 그런 면에서는 아마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사회 의장을 비상근 이사에서 뽑은데 그 역할을 잘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비상근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투명성. 그렇죠. 그 다음에 견제.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와서 우리 기업을 잘 들여다보고 외부 전문가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감시해달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했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사후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죠. 사후적인 책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건데 자 저희가 이걸 단독으로 입수한 그런 자료입니다. 보면은 안철수 당시 의장으로서 100% 출석을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 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무리해서 사업을 늘릴 때도 다 찬성을 했었습니다. 포스코는요, 계열사를 27개나 늘렸고 또 16개의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출석 100% 다 했으면서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포괄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도하 변호사께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지금 이제 야당의 중심 세력 중에 한 분인데 왜 이명박 정부에서 포스코를 사실상 이제 지도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 텐데 왜 안철수 의원을 의장으로 만드는 건가요? 이명박 대통령 아마 대통령 직속위원회에도 안철수 전 의원이 참여한 바도 있고요. 한때는 그 이명박 정부의 7세들과 좀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2005년에 처음 영입이 됐지만 사회이사로 그렇지만 2010년에서 2011년 그 당시에 이사회 의장을 할 때는 정준양 회장 체제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과 그때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포스코 이사는 좀 명망가 출신들이 많은데 안철수 의원 외에도 박원순 시장도 포스코 이사로 오래 일을 했었죠. 그랬죠. 자, 당시에 이제 감시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렇게 문제가 됐고 오늘에 와서 이렇게 포스코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윤정혜 기자. 자,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고 또 다양한 혜택도 받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있죠. 맞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사회이사를 맡은 시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간 바로 그 직후에 포스코의 사회이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그렇게 사회이사를 맡으면서 해외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맡았는지 이 과정에서 무리한 혜택이 좀 주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안철수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받은 혜택도 굉장히 다른 것도 참 많았습니다. 우선 같이 보시면요. 1억 원가량의 1등석 항공권. 보통 1등석 항공권이 한 8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 8번 정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받은 연봉도 3억 8천여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을 통해서 얻은 시세차익 4억 원, 또 품위 유지비로 받은 돈, 다 합치면 6년 동안 받은 돈이 9억 원이나 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런 걸 다 얻었다. 유학을 하면 근데 뭘 경영에 어떻게 참여를 한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게 혜택이 주어진 거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그런 일이 성진지오텍이 이렇게 부실한 기업인지 잘 몰랐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시청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경제 전문가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승인을 해줍니까? 정치개혁도 실패하고 경제 전문가 이미지도 실추되고 안 의원에게 남은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요. 심기선 대기자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 굉장히 아주 엄격한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 전문가라고 임명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청렴한 어떤 그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얻은 것은 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9억 원이라는 돈을 한 40몇 번 그 이사에 참여해서 얻었으니까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리의 어떤 그 달콤함은 굉장히 좋았지만 나중에 그 검증은 대단히 쓰다라는 것을 아마 배웠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비상근 이사라든가 사회이사 이런 부분을 이분은 뭐 떠날 그런 레벨은 됐지만 그래도 그 엄중함에 대해서는 아마 배운 것이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거 여러 번 문제가 됐거든요. 그랬죠. 이번에 처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선의 어떤 후보로 나왔을 때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큰 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일단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포스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다른 입장, 사과나 반성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